지금부터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매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B 두 반이 있습니다. A, B 두 반, A반과 B반이 있고요. 그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A, B 두 반은요. 근데 A반이 선택될 사건을 A라 하고 B반이 선택될 사건을 B라 하고요. 남자인 경우를 M이라 하고 여자인 경우 사건을 F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이 기가 나올 건데요. A반은 전체 28명입니다. 근데 남학생이 15명이고 여학생이 13명이고요. B반의 경우에는 전체 32명 중에서 남학생이 18명이고 여학생이 14명이고요. 결국 전체 A반 두 반의 남학생의 합은 33이 되고 이게 27이 돼서 전체는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반의 경우는 합은 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때 이 PA라는 사건 A반일 사건이 A죠. 그러니까 이 PA는 결국 60분의 28이 되겠죠. 28이 되고 P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60분의 32가 되겠죠. 그리고 P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60분의 남자니까 15가 되겠고요. 아니 33이 되겠죠. 33이 되고 P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분의 27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PA 교집합 M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A반이면서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니까 이게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60분의 바로 15가 되겠죠. A와 M의 교집합이니까요. 그렇게 되겠고, 만약 A와 F의 교집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 전체 60분의 이게 바로 13이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PAM하고 PA와 F의 이건 각각 60분의 15고 60분의 13이라는 걸 알겠는데요. 만약 A반이면서 예를 들어 남학생일 확률은 확률이 얼마인가? 이것의 확률이죠. 이 확률은 얼마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이야기겠죠. A반이면서 남학생인 거니까요. A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난 다음에 M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A와 B M인데 이때 우리가 이걸 바로 우리가 P1이라고 한다면요. 이 P1이라는 것은 A반으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안에서 바로 이제 남학생일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걸 바로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M의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사건 M의 이 조건부 확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죠. A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M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때 이 확률은 결국은 먼저 사건 A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게 바로 28명 안에 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PA가 일어난 다음에 거기서 A와 M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확률은 60분의 15입니다. 이 60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건 전체 60명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A가 일어난 다음에 M이 일어날 확률은 이거는 전체 A반이 28명 아닙니까? 28분의 바로 15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가 15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사건 M의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PA분의 PA 교집합 M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조건부 확률의 우리가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PA 교집합 B하고요.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하고요.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 이 세 개를 우리가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전체 S고요. 이게 A고 이게 B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전체 S고요. 이 A하고 이게 B가 되고요. 이것도 전체 S에 A가 B가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이 확률은 결국은 이게 PS, 표본공간이 PS, 전체가 바로 PS죠.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A가 났을 때의 그 사건 B가 일어날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건부 확률은 바로 A라는 표본 공간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되니까 이건 PA분의 P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 자체가 이거는 표본 공간이 분모지만 이때는 A라는 게 그 분모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그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A와 B의 교집합이지만 그 B가 일어난 다음에 B가 바로 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B가. 그래서 PB분의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의 그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둘 다 확률은 0이 아닙니다. A, B가.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바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다 하고 P, B바 A 이렇게 표시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의 그 확률은 사건 A 자체를 우리가 표본 공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바로 P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여기가 P자가 잘못된 거죠. 예, P를 잘못된 P의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은 B 자체를 표본 공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B가 되고요. 여기도 P를 잘못 쓴 거니까요. 교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표본 공간을 S로 본 거죠. 이 교집합 부분은 똑같지만 표본 공간은 분모를 S로 보느냐 아니면 A로 보느냐 아니면 B로 보느냐에 따라서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의 이 조건부 확률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